늙어서 개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는 부모들이라는 말, 어쩌면 너무 과한 표현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냉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부모가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바치며 헌신적으로 살았던 부모가 오히려 나이 들어서는 눈치 보며 살아야 하고 가족 모임에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하루하루를 외롭고 무기력하게 보내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마치 집안의 중심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집 한구석의 짐처럼 취급받는 느낌이 드는 거죠. 어떤 부모는 자식의 가족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어떤 부모는 눈치 보며 자기 방에서 하루 종일 조용히 있으려고만 해요. 손주들한테도 말 한마디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요. 마음속으로는 이게 내 말년이었나 싶지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사깁니다. 그리고 더 슬픈 건 그런 상황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처음엔 작은 무심함에서 시작한 게 쌓이고 부모는 말없이 그걸 받아들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는 멀어지고 그렇게 늙어서 개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는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자식만의 문제도 아니고 부모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서로의 역할이 조금씩 어긋난 결과일 수도 있고 부모 스스로가 무너진 자존감을 되찾지 못한 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모님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무너지는지, 그리고 다시 존중받는 부모로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주제를 10가지 소제목으로 나눠서 실제 예시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단지 슬픈 현실을 나열하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단, 그걸 위해선 우리가 먼저 현실을 제대로 보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변화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지키지 못할 때 부모는 대접을 못 받습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서 자존심을 지킨다는 건 고집을 부리고 의견을 꺾지 않는 걸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지나치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결국 부모의 말을 무시하게 되죠. 반대로 자존감은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스스로에 대한 존중인데 이걸 놓치면 부모 스스로가 자신을 하찮게 여기게 돼요. 예를 들면 자식이 뭘 하든 난 그런 거 몰라. 그냥 네가 하라는 대로 해라며 모든 결정을 넘기는 부모, 또는 자식이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그래, 난 이제 필요 없는 존재야라며 삐지듯 말하고 뒤로 물러서는 부모, 혹은 가족들 앞에서 너무 작아진 모습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웃기만 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이러면 자식 입장에서도 우리 부모님은 의욕도 없고 그냥 아무거나 하자는 대로 해야겠다고 느끼게 되죠.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을 지켜야 합니다. 자식과 의견이 다를 땐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분명히 말하되 결과에 대해선 담백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나는 여전히 중요한 존재야라는 걸 매일 되새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식도 부모를 대할 때 더 신중해지고 존중하게 됩니다. 둘째, 모든 걸 자식에게 기대고 의지할 때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건 당연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반대의 기대가 커지면 오히려 부담이 되고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자식이 전화나 방문을 조금 늦게 했다고 너는 나 몰라보는구나라며 서운함을 표현하는 부모, 자식이 바쁜 와중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크게 삐져서 연락을 끊는 부모, 또는 자식에게 내가 이 나이에 너밖에 더 있냐며 모든 정서적 기대를 집중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자식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서로 삶을 응원하는 독립된 존재라는 인식을 갖는 겁니다. 정서적인 기대를 자식에게만 하지 않고 친구, 취미, 동년배 모임 등으로 관심을 분산시키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도 더 부드럽고 건강해져요. 셋째, 내가 다 옳았다는 식의 훈계는 자식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나이 들어서도 자식에게 과거의 방식대로 훈계하려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자식은 이제 어른이고 서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잔소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너만 할 땐으로 시작하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경우, 자식이 하는 선택이나 양육 방식에 대해 그건 아니야, 그건 틀렸어라고 자꾸 간섭하는 경우, 혹은 자식이 뭘 해도 그건 내가 말했잖아라고 본인 공을 앞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자식에게는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듣고 이해하고 물어봐 주는 태도가 자식에게 신뢰를 주고 그러면서 대화의 문도 열려요. 말보다 존재 자체가 위안이 되는 부모가 돼야 자식도 그 곁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넷째, 나는 늙었으니 못한다는 자기 포기는 자식에게 짐이 됩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자식은 부모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게 돼요. 이건 존중이 아니라 책임으로 느껴지고 결국 거리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교통카드 하나도 나는 그런 거 몰라, 네가 다 해줘라고 의존하는 부모, 밥 챙겨 먹는 일조차 입맛이 없어 아무거나 줘라며 식사도 자식 손에 맡기는 경우, 또는 약속이나 모임도 난 그냥 집에 있을게라며 혼자 있기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나이 들어도 가능한 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작고 단순한 일이더라도 내 삶을 내가 관리하려는 태도가 자식에게 신뢰를 주고 의지할 수 있는 부모로 보이게 합니다. 다섯째, 손주 사랑이 지나치면 자식과도 멀어집니다. 손주가 귀엽고 사랑스러운 건 당연하죠. 하지만 그 사랑이 자식의 양육 방식과 충돌하거나 선을 넘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아이를 혼내고 있는데 애가 뭘 안다고 그러냐며 가로막는 경우, 부모 몰래 간식이나 장난감을 마음대로 주는 경우, 또는 손주와 너무 가까워져서 자식이 질투나 섭섭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손주는 사랑하되 부모인 자식의 양육 방식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식과 한편이 되어 아이를 지지해주는 방식으로 함께하면 훨씬 따뜻하고 단단한 가족 관계가 됩니다. 여섯째, 돈 문제에서 흐릿해지면 모든 관계가 어긋납니다. 재산, 용돈, 집 문제 등에서 부모가 괜찮다, 알아서 해라 식으로 흐릿하게 넘기면 나중엔 큰 오해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구에겐 돈을 빌려줬는데 누구에겐 말하지 않아 형제 간 불신이 생긴 경우, 용돈을 받으면서도 자식마다 기준이 달라 불만이 쌓이는 경우, 또는 유산이나 집 문제를 말없이 넘겼다가 사후에 가족 간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돈과 관련된 문제는 정확하고 투명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접근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 꼭 법적인 문서가 아니더라도 자식들과 미리 대화하고 나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일곱째, 나는 해줬는데 너는 왜 안 해? 라는 마음은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를 갖는 건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그 기대가 보상 심리로 변하면 자식은 점점 부담스럽고 죄책감 속에 멀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게 뭐냐는 식의 말이 습관이 된 경우, 자식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서운해하며 주변의 자식 흉을 보는 경우, 혹은 자식이 뭔가 할 때마다 당연히를 바라고 계산하듯 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내가 자식을 위해 했던 일은 그때 내가 선택한 사랑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 사랑은 기억으로 남기고 지금은 새로운 관계를 쌓는데 집중하는 게 훨씬 건강합니다. 여덟째,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가족들은 점점 귀를 닫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주 하는 말이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듣는 사람은 피로감을 느끼고 결국엔 대화를 피하게 되죠. 예를 들면 20년 전 이야기나 과거 자랑을 반복하는 경우, 자식의 어린 시절 실수를 계속 꺼내는 경우, 또는 건강이나 약 이야기로만 대화가 흐르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대화 주제를 자식이나 손주의 삶과 연결해서 새롭게 넓혀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듣는 역할로도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관계 유지에 큰 도움이 돼요. 아홉째, 고집이 지나치면 존중도 사라집니다. 경험이 많다는 건 지혜지만 모든 걸 내 방식대로 하려 하면 자식은 피로를 느끼고 결국 대화조차 피하게 돼요. 예를 들면 병원이나 약에 대해서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라며 의사의 말보다 본인 생각만 고집하는 경우, 자식이 도와주려 할 때 놔둬 내가 알아서 해 하며 밀어내는 경우, 또는 자식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결정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마음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대화는 훨씬 유연해집니다. 열째, 자기 삶을 포기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늙었다고 해서 모든 걸 멈추고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지내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방치하면 주변에서도 그만큼 대접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침부터 TV만 보고 하루를 보내는 경우, 옷차림이나 외모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대충 살아가는 경우, 또는 새로운 사람이나 모임을 모두 거절하며 사회적 고립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나를 위해 투자하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산책, 독서, 손글씨 쓰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작지만 내 삶에 활기를 넣는 일이 결국 내 존재 가치를 지키는 힘이 돼요. 이제 오늘 이야기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늙어서 개보다도 못한 대접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 현실을 직시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바꿀 수 있는 길도 함께 살펴봤죠. 자존감을 잃은 부모, 자식에게 전부를 기대는 부모, 훈계만 반복하는 부모, 스스로를 포기하는 부모, 손주에게만 애정을 쏟는 부모, 돈 문제를 흐릿하게 넘기는 부모, 기대와 보상을 강요하는 부모, 과거 얘기만 반복하는 부모, 고집만 세운 부모, 그리고 자기 삶을 멈춘 부모. 이런 모습들이 쌓이면 결국 자식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가족 안에서도 존중받기 어려워져요. 반대로 자존감을 지키고 관계의 균형을 맞추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혹시 내 이야기처럼 들리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절대 늦지 않았고 바꾸려는 용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이 나이 들어서도 따뜻하고 존중받는 시간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